건물 옥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이 남자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더니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아무런 기구도 장치도 없이 공중 부양을 한 것이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하더니 이내 환호와 열광을 하기 시작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초능력자라 부른다. 벽을 통과하고 독심술로 마음을 읽고 생각을 조정하며 주변 에너지를 흡수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 그들은 모두 초능력자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하는 초능력. 그 기록은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도자기엔 손짓으로 벽돌을 띄우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를 건축한 방법이 염동력자들의 초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마 시대 문명에서도 초능력과 관련된 흔적들이 드러나 있다. 기원전 1세기 한 로마 시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일기에는 귀족들끼리 자신의 진기한 능력을 자랑하니 온갖 과일, 고기들과 연회장의 장식들이 공중에 높이 떠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오래전부터 존재한 초능력. 그 진실은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다. 초능력을 믿고 입증하려는 사람들과 초능력은 마술사들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사람들 간의 대립은 초능력의 실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능력인 초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초능력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르는 초능력이 주는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1978년 12월 12일)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데스 플레인즈 경찰서에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다. 실종된 남자는 15살의 로버트 피에스트.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로버트는 한 건축 하청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를 상담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로버트를 만났다는 하청업자 존 웨인 게이시를 지목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당시 데스플레인즈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사건은 로버트 사건 외에도 30건이 넘은 상태였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던 로버트 가족은 사건 책임자인 조셉 코젠 크랙 경관에게 초능력자 캐럴 브로만을 만나 도움을 청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브로만은 기꺼이 수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사건 발생 5일 후 코젠 크랙 경관은 평소 로버트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라디오를 들고 브로만을 찾아갔고 그녀는 물건들을 만져보더니 로버트는 세상에 없다. 로버트를 찾게 되면 다른 시체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 범인이 사는 것과 신상에 대해서도 범인은 40살 정도 되었고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있다. 그리고 알파벳 M이 보인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사건 발생 8일 후 경찰은 브로만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였던 존 웨인 게이시의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놀랍게도 29개의 시체가 발견됐다. 당시 36살이었던 게이시는 브로만의 말대로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고 차고에는 게이시가 운영하는 건축업체 표지판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게이시를 체포한 경찰은 그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33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29개의 시체 중 로버트는 없었다. 또다시 브로만은 강한 오일 냄새가 난다. 꼬불꼬불한 물가를 따라가면 빨간 벽돌 건물이 있다. 탑과 대형 설비들이 보이고 어떤 건물은 1800년대에 지어진 것 같다라며 로버트의 시체가 있는 위치를 묘사했다. 며칠 후 경찰은 브로만이 설명한 유사한 장소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데스플레인즈 강 주변으로 무선 송신탑과 많은 설비 자재가 쌓여 있었고 큰 유리 창고도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시체 한 구가 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바로 로버트였다. 브로만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끔찍한 연쇄살인을 멈출 수 있었던 게이시 사건. 범죄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브로만이 어떻게 그 현장을 묘사하며 범인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는 오직 초능력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 가능할지도 모른다. 유리를 씹어먹어도 피가 나지 않는 이 남자의 이름은 핸드라 하르탄터. 어떤 충격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핸드라는 모든 것이 초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1972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앵글리에 비치에서 우연히 잭롯을 발견하면서 초능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15cm의 작은 크기, 뾰족한 송곳니,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을 갖고 있는 잭롯. 자바어로 흡혈귀를 뜻하는 잭롯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미라로 수도승이 구행을 통해 초능력이 생기며 몸이 굳어져 작아졌다는 설이 있다. 잭롯을 발견한 사람의 주장은 잭롯에게 피를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초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잭롯을 발견한 사람 중엔 유리를 씹어먹거나 불에 달군 세막들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움직이는 등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사례들이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에선 잭롯이 초능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저 원숭이 머리와 물고기를 섞어 만든 박제품이라 반박했고 외계인의 사체, 기형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사체란 주장도 나왔다. 핸드라는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1997년 인도네시아 의과대학에 잭롯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잭롯의 모근과 DNA 구조는 인간과 일치했다. 하지만 내장기관이 없어 인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잭롯이 초능력을 갖게 해준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잭롯은 하나로 약 130억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에 암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국의 초능력자로 불리는 파란 눈의 소년 넉류이에게 세계 네티즌들의 시선이 주목됐다. 생후 2개월부터 파란 눈을 가진 넉류이는 밤이 되면 마치 고양이처럼 눈이 반짝인다고 말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수학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는 모습이었다. 넉류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눈동자가 검게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들.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진짜 초능력자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숟가락에 집중돼 있다. 한 남자가 숟가락을 주시하며 손으로 문지르자 숟가락은 마치 강력한 힘을 받은 듯 휘어지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고 남자의 신기한 능력에 감탄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엉터리 마술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숟가락을 휘게 한 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초능력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 초능력을 알린 초능력 스타 유리 겔라다. 나이트클럽에서 연기와 마술을 하던 중 미국의 초심리학자 푸에리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겔라는 각종 TV쇼에서 숟가락과 열쇠를 구부리는 쇼로 전 세계의 초능력을 알리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로 떠올랐는데
정지돼 있는 나침반에 염력을 가해 움직이고 시나이 사막 9,000m 상공을 날아가는 전투기 속에서 조종사가 그린 그림을 지상에 있던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그려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초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TV쇼에 출연한 그는 시청자들에게 고장난 시계를 TV 앞에 놓으라고 말했고 정신을 집중해 시계가 작동하기를 염원하라고 했다. 잠시 후 고장난 시계가 고쳐졌다는 시청자의 제보가 빗발쳤고 겔라는 자신의 정신이 물질에 직접 적용시킨 염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계를 고쳤다며 사람들을 경악해 만들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겔라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다. 세계 투어를 시작한 직후 미국의 유명 TV 토크쇼 자니 카슨 쇼에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 겔라는 자신의 이름을 단번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최악의 시련으로 맞이하게 된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스캡틱들에게 둘러싸인 채 당황해하던 겔라는 자신의 특기인 스푼 밴딩에 실패한 채 두통을 호소하며 내려왔고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임스 랜디는 겔라의 모든 초능력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아찔한 탈출 묘기를 선보이는 등 마술계의 대부로 불리는 제임스 랜디는 초능력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면서 초능력 사냥꾼으로 활약해 왔는데 랜디의 주장망에 겔라가 걸려든 것이다. 랜디의 주장에 의하면 겔라의 스푼 밴딩은 형상기억 합금으로 특수 제작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미리 부러뜨린 숟가락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말했다. 형상기억 합금은 일정한 온도로 열을 가하면 아무리 구겨진 금속이라도 처음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휘어진 숟가락을 제작한 겔라는 일자로 펼친 숟가락을 손으로 문질러 열을 가해 마치 초능력 때문에 숟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나침반을 움직인 것은 자석을 이용한 것이며 고장난 시계를 작동시킨 초능력은 시계 자체가 정밀기계라 조금만 움직여도 작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군중 심리를 더해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랜디의 폭로에 겔라는 피해액 1,500만 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지만 법정에서조차 초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변호 비용 12만 달러를 배상해줘야 했다. 결국 겔라는 자신의 모든 초능력이 트릭이었음을 털어놓았고 하루아침에 초능력자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랜디는 자신 앞에서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는 프로젝트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를 진행한다. 하지만 스스로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사담 후세인 체포를 예언하며 21세기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로 이름을 날린 실비아 브라운조차 랜디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 중엔 100만 달러 파라노멀 챌린지에 당당히 도전한 주인공도 있다. 염력으로 연필과 책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한 제임스 히드릭.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않고 연필과 책장을 움직이던 제임스는 잠시 후 등장한 랜디에 의해 톡톡히 망신을 당한다. 랜디는 조금 전 제임스가 선보인 초능력을 그대로 따라하며 이는 염력이 아닌 속임수란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 하지만 랜디조차 가짜임을 증명하지 못한 진짜 초능력자가 나타났다. 바로 프로 마술사도 심령술사도 아닌 시골 병원 의사 아서 린트겐이었다. 그는 레코드판을 눈으로만 보고 어떤 음악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 어떤 레코드판을 가져와도 그 속에 담긴 음악을 모두 알아맞혔다. 결국 린트겐이 보여준 능력에서 트릭을 발견하지 못한 랜디는 린트겐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린트겐이 초능력자가 아니라 남다른 기억력과 눈썰미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레코드판은
판 위에 새겨진 미세한 홈으로 바늘이 지나갈 때 소리를 내는 방식인데 녹음된 음악의 속도와 크기에 따라 홈에 파여진 깊이와 모양이 다르다. 평소 클래식 마니아였던 린트겐은 레코드판의 특성을 모두 외웠고 순수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결국 린트겐이 가진 능력은 초능력이 아니란 이유로 $100만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랜디의 감탄을 사기엔 충분했다. 초능력이란 가면을 쓰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의 $100만 파라노말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다. A little animal blood and a few chicken part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극대화된 가운데 소련과 미국은 상대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초능력 특수부대를 만들어 첩보전을 펼쳤는데 시작은 소련이 미국보다 한 발 더 빨랐다. 소련의 알렉산더 스피르킨 박사는 1950년대 이후 소련이 투시력과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들을 미국과의 정보전에 동원했다고 증언했는데 1966년 소련은 이미 20여 개의 초능력 연구소가 설립됐고 초능력 연구에 쓴 비용이 $2,100만 달했다고 한다. 극비리에 운영된 초능력자 특수부대 소속 인원은 200여 명으로 TV 화면을 통해 미국 고위 관리들의 건강 상태를 읽기도 했으며 미국 잠수함의 위치 파악뿐 아니라 일부 초능력자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미국을 방문한 후 주요 정보를 텔레파시로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최근 7만 3천여 쪽에 이르는 CIA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1972년부터 24년간 초능력자 부대인 스타게이트의 존재가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50년대 초반부터 텔레파시, 원거리 투시, 최면술 등 초능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극비리의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의 초능력자들을 모아 스타게이트를 창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를 이끌었던 초능력자는 바로 잉고 수완이었다. 신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직감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리모트 뷰잉에 뛰어났던 잉고 수완은 1973년 우주 탐사를 앞둔 과학자들에게 목성에 고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로부터 4년 후 보이저호가 목성에 접근해 고리가 있음이 확인되자 미국 정부는 잉고 수완의 리모트 뷰잉을 통해 소련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전격 스카우트한다. 잉고 수완은 자신의 리모트 뷰잉을 연구해 군인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게이트의 활동에 시동을 건다. 특히 스타게이트의 일원이자 미 육군 특수작전 대령 출신인 조셉 맥머니글은 잉고 수완에 못지않은 뛰어난 리모트 뷰잉으로 CIA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 지하 저장 시설을 정확히 묘사함은 물론 86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거처 공습 작전, 87년 CIA 내부의 이중간첩 적발 등 실제 작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전해진다. 1972년부터 94년까지 수천 건의 임무를 포함해 2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진 스타게이트.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미국 정부는 초능력에 대한 우려를 높이 샀고 1996년 CIA 존 도이치 국장이 $2,000만 이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사실상 스타게이트는 해체됐다. 냉전 시대의 종결과 함께 공식적으로 초능력 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여전히 치열한 첩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초능력 대결,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일지도 모른다.
린과 교신하는 채널링이 유행하던 1980년대 호주의 한 방송사는 맹목적인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대한 실험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 실험의 책임자로 제임스 랜디를 캐스팅하고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물색한다. 며칠 후 랜디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년 호세 알바레스를 찾아가 실험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는데 알바레스는 흔쾌히 허락하며 랜디의 부탁대로 채널러로 보이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 랜디는 알바레스를 영적인 실체와 교감하고 영혼이 알려주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미국의 유명한 채널러인 것처럼 호주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알바레스 스스로도 자신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주술사 카를로스의 영혼과 교감하는 전령사라고 속였다. 또 자신이 조만간 호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 숭배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받았다고 했다. 미국에서 호주로 온 첫날 호주 국민들은 알바레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튿날 알바레스가 카를로스의 영혼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서서히 동요되기 시작했다. 3일째 되던 날 알바레스는 호주의 한 무대에 올라 트릭을 사용해 맥박이 뛰지 않는 가사 상태를 선보이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사들은 경쟁하듯 그의 기사를 실어 나르며 단 5일 만에 알바레스는 호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기에 이르는데 알바레스는 생방송 도중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며 갑자기 진행자에게 물을 뿌리는 무례를 범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기는커녕 알바레스의 카리스마를 극찬하며 더욱 열광했다. 6일째 되던 날 급격히 증가한 알바레스의 추종자들은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의 능력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시위를 하기에 이르고 호주 역사상 최초로 대중의 시위로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선 유명인이 되었다. 알바레스는 일주일 만에 카를로스의 예언대로 호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화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얼마 후 알바레스는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된 실험이었다고 밝히며 호주 국민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한 채 카를로스의 전령사를 믿고 있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 세계에 등장했다. 보통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초능력자. 그들은 거짓 눈속임을 벌이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인간을 넘어선 초월자인가. 인류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미스터리, 초능력. 그 존재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